반갑습니다. 양 바리스타입니다. 오늘이 24년 10월 13일 일요일 이제 1시가 돼갑니다. 제가 거의 한 지금 2달 가까이를 일요일도 계속 나와서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월요일 날 택배 나갈 원두를 이제 수량을 맞추려면 일요일도 좀 나와서 일을 좀 해야 되더라고요. 월요일 날은 물량이 좀 있어서 맞출 수가 없어가지고 뭐 아침은 먹었고요. 그래서 커피 한 잔 드립백으로 핸드드립 한 잔 마시려고 준비하겠습니다. 계속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. 저희가 이렇게 원형이 있고,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드립백 디자인이 있습니다. 종류는 랜덤이라서 무작위로 발송이 되죠. 여러 종류를 다양하게 맛보실 수 있도록 고품질의 커피를 골고루 발송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은 에티오피아 아바야 게이샤 내추럴로 요걸로 한번 맛을 볼까 합니다. 같은 용량은 20g 같은 용량이고요. 요거는 원형이고 요거는 사각형입니다. 뭐 필터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맛의 편차가 그렇게 확연하게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사각형으로 나가면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박스에 딱 10개가 들어가서 사각형으로 나가면 이렇게 요 디자인은 이렇게 나가고요. 그 다음에 원형은 어쩔 수 없이 부피 때문에 이렇게 비닐팩 포장으로 해서 이제 크게 큰 비닐 봉투에 담겨서 나갑니다. 그런 차이는 좀 있죠. 자, 물이 끓고 있고요. 뭐 간단합니다. 뭐 핸드드립 어디서나 누구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뚜껑만 따주면 되죠. 그리고 뭐 핸드폰 다들 있으시니까 타이머 맞추셔가지고 타이머까지 확인하시려면 타이머 하나 준비해 두시면 좋고요. 그 다음에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수치가 있는 비커, 안 그러면 서버도 수치가 다 있죠. 서버도 이렇게 컵수나 미리가 다 cc나 다 있습니다. 그래서 한 3분 정도 해서 한 350ml 정도 추출하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물을 좀 잠깐 식히는 사이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20g, 그러니까 보통 커피 온도 10g을 이용을 하시면 한 170에서 한 180ml, 진하게 드시면 160ml를 추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. 20g이면은 350ml 정도, 1대 17이나 18로 하면은 한 350ml 정도 추출하시면 적당하죠. 근데 나는 커피를 좀 농도면에서, 풍미는 또 좀 별개죠, 농도하고는. 농도면에서 좀 진한 커피를 좋아한다, 저처럼. 저는 이제 좀 진한 커피를 선호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300ml 정도 추출하시면 적당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는 350ml 정도 추출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난 좀 연하게 마시고 싶다, 늦은 저녁이라든가 그럴 때는 한 400ml 추출을 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끓는 물 바로 사용하지 마시고요. 이렇게 뭐 드립포트가 있으시면 한번 옮겨 담으시면 물의 온도가 적당해지죠. 근데 만약에 없으시면 그냥 이렇게 흔들어서 물의 온도를 조금만 조절하셔서 한 90도 정도 물의 온도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0점을 일단 맞추고요. 이제 물을 좀 부어주겠습니다. 이게 로스팅한 지가 제 기억에 한 3, 4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. 뜸들이게 이렇게 부어주시고요. 아유, 커피향 좋습니다.
아, 너무 좋습니다. 자, 살짝 가라앉으면 이제 이게 드리퍼를 사용할 때보다 물을 붓는 요 공간이 좁잖아요. 그러니까 넘칠 수가 있습니다. 특히 갓 로스팅한 커피 원두 같은 경우는. 그래서 이렇게 좀 자주 물을 좀 부어 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아이고, 타이머를 안 눌렀네요. 아이, 저 뒷머리 하네.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. 자, 이렇게 가라앉으면 또 물을 넘치지 않게끔만 천천히 부어 주십시오. 이게 로스팅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거품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. 이게 한 열흘이나 보름 정도 지나면 그냥 물 빠지면 굉장히 빠르죠. 예. 가스가 올라오면서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갓 로스팅한 커피 원두를 이렇게 핸드 드립으로 내릴 땐 추출하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. 근데 이제 가스가 다 빠지고 나서 한 열흘 정도,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지나면 이 가스가 거의 다 빠지잖아요. 그렇게 되면 이제 물이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흘러내려갈 때 가스가 올라오면서 방해하는 그런 힘들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물 빠짐 속도가 좀 빠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350ml 정도 추출하면은요, 한 2분에서 3분 정도 걸립니다. 뭐 핸드드립 커피 내릴 때 하고 똑같습니다. 하리오 생각하시면 됩니다. 하리오 커피 드리퍼를 대지 않았다 뿐이지 어차피 필터의 역할은 원두를 모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350ml 정도 추출이 됐고요. 제 느낌에는 한 2분 30초 정도, 2분에서 한 2분 30초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. 온도 한번 재볼까요? 근데 뜨거운 물이어서 이것도 한 70도 정도 나오겠죠. 일단은 저희가 뭐 생각하는 건 여러 커피를 좀 다양하게 드셔보실 수 있다는 장점. 어이구야, 76도 나옵니다. 굉장히 뜨겁죠, 이 정도면. 보통 저희가 핸드들이 90도 커피 끓는 물을 90도 정도 끓여가지고 90도로 맞춰가지고 핸드드립을 내리면 한 60도 중반 정도 나옵니다. 근데 이거는 지금 바로 끓인 물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온도가 좀 높을 수밖에 없죠. 그리고 다양한 커피를 좀 다양하게 맛볼 수 있다. 첫 번째. 두 번째는 기존에 10g짜리였잖아요. 대부분 10g이었습니다. 드립백이. 그러면 좀 연하거나 옅해서 커피 풍미가 좀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던 단점이 있죠. 그건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. 양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. 그게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. 일반적으로 저희가 핸드드립 커피 한 잔 내릴 때 17g에서 20g 정도 커피 원두를 쓰지 않습니까? 뭐 15g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동일하게 원두의 양을 맞췄기 때문에 커피의 풍미 면에서는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핸드드립 커피 한 잔 내리는 거랑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굉장히 작업이 줄어들었죠. 드리퍼 원두를 뭐를 먹어야 될지 고민하는 게 없어졌습니다. 워낙 이제 저희는 다양한 걸 보내드리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뭐 제가 지금 2014년도부터 커피를 지금 시작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한 1,500여 종 커피 원두를 로스팅 해보고 맛을 보고 그 중에서 이제 맛있다, 한번 드셔보실 만하다라고 판단되는 거를 간추려가지고 지금 한 150여 종 들어가 있죠. 근데 저희 매장에는 아직 등록 안 한 것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로스팅 하다 보니까 좀 일에 짜쳐가지고 제가 신제품 등록을 좀 못하고 있죠. 하여튼 뭐 굉장히 다양한 커피를 종류별로 시중에서 커머셜한 거, 그냥 대중적인 거 말고요. 저희는 뭐 그런 종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다 스페셜티 중에서도 희귀종들이 좀 많죠. 그래서 다양한 맛을 좀 볼 수 있고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고
그다음에 뒤처리가 간단합니다. 그냥 요거만 버리면 되죠. 예. 설거지할 필요도 없고 저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요거만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됩니다. 예. 이것도 마찬가지죠. 그냥 요거만 처분하면 됩니다. 그리고 커피 한 잔 드시면 되죠. 뭐 드리퍼를 쓰던 드립백으로 내리던 뭐 그거는 방법론이고요. 결과적으로는 이 맛이 중요합니다. 항상 그렇죠. 네,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. 커피 향은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. 참 맛있습니다. 네. 댁에서 그 캡슐 커피들 많이 드시잖아요. 그거랑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.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. 예. 꼭 한번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. 예. 캡슐 커피도 좋죠. 비교해 보십시오. 당부드립니다. 꼭 비교해 보시기를. 이게 이거는 과테말라. 이것도 엊그저께 마셨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. 역시 과테말라는 좀 바디감이 있는 게 좋긴 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신제품을 좀 출시를 하면서 좀 바빠지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아직 뭐 준비할 사항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계속 준비 단계고요. 예,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좀 일반적으로 지금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. 근데 지금은 주문 주시면 다 이걸로 나갑니다. 지난주였죠. 일주일 전서부터 드립백 주문 주신 분들은 다 20g으로 나갔습니다. 그전에는 10g으로 나갔죠. 그리고 오는 주 내일부터 새로 시작되는 월요일서부터 드립백 주문 주시는 분들은 요거나 사각형이나 원형 둘 중에 하나로 20g으로 발송이 됩니다. 한잔 마셔야지 아침에 일하기 전에. 너무 좋습니다. 그리고 저희는 뭐 아시겠지만 소량 다품목을 주문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. 그래서 커피 원두를 종류하는 로스팅하는 종류가 하루에 한 평균 15가지에서 한 20가지 종류가 됩니다. 그래서 그 중에서 좀 맛있는 거 저희가 골라서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. 기회 되시면 핸드드립 커피 그동안은 좀 마시고 싶었는데 좀 번거롭다거나 뭐 귀찮았죠. 사실 또 준비할 것도 많고 변곡점들이 많지 않습니까? 원두의 양을 몇 g을 써야 될지, 어떤 원두를 써야 될지, 원두는 몇 g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, 분쇄도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, 물은 얼마나 넣어야 되고, 물의 온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, 몇 ml를 추출을 해야 되는지. 그렇다고 해서 맛을 또 보장할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? 내 입맛하고 이 커피하고 매칭되는 게 또 저희처럼 자주 하는 사람이면 뭐 그냥 이해도가 좀 폭이 넓고 이해를 하지만 또 초심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예민하시잖아요. 이걸 뭐 하려고 마시나 싶기도 하시죠. 근데 몇 번 트레이닝 연습하시다 보면 핸드드립 커피만의 뭐 매력이라고 그럴 것도 없죠. 사실 커피에서는 하이엔드 이 이상의 커피의 풍미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. 현존하지 않습니다. 물론 핸드드립 커피가 최상의 커피냐 그건 아니죠. 뭐 한복에 단아한 멋이 있고 하얀 티하고 청바지만 입었을 때의 캐주얼한 또 매력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정장을 입었을 때 슈트가 주는 아주 참 매끈한 보기 좋은 그런 매력이 있죠. 다 장점들이 있습니다.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추출한 에스프레소 원액으로 아메리카노 마시는 매력이 있고 캡슐 커피의 매력이 있고 사이폰도 그렇죠. 모카포트도 그렇고 다 매력이 있습니다. 커피 브루잉 범주에 다 속하니까요. 근데 커피가 가지고 있는 풍미를 제대로 그 맛을 보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개인적으로 이 핸드드립이라는 게. 그래서
저는 이때까지 커피를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로스팅도 하고 원두도 팔지만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핸드드립 커피입니다. 저희 매장에서 로스팅해서 아메리카노도 판매를 하고 있지만 그 커피라고 하더라도 저는 제가 늘 핸드드립 커피를 로스팅하는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맛이 조금 다른 카페에서 맛보시는 커피하고는 조금 좀 다릅니다. 결이. 뭐가 다르냐 그러면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제가 바라보는 커피의 관점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. 오늘 일요일 날 아주 기분 좋습니다. 집에서 한 잔 마시고 나왔는데 캡슐 커피를 결이 다르죠.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. 예, 덕분에 오늘 커피 한 잔 잘 마시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